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이어지는 종목 겨루기로 시장 전략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S의 정재훈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는 안녕할까요? 먼저 정재훈 이사의 포트폴리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하락에는 장사 없나 봅니다. 지금 부진한 좀 손실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시장이 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정태근 이사의 포트폴리오 그나마 선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상승률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잘 버티고 있기는 한데 오늘 조선 섹터도 흔들림이 큰 상황이죠. 한국실석유도 52주 신고가를 격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조정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기준 탑5 현황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넥슨게임즈 50% 넘는 상승률 잘 지켜내면서 한중현 파트너의 넥슨게임즈가 1위, 그 외에 펩트론, 퓨처캠, 리가캠바이오, 삼성중공업이 순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역시 최근의 분위기 대비로는 상승률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그래도 20%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겨루기로 시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정재훈 이사는 셀트리온으로 이 시장 좀 버텨보자. 그리고 정태근 이사는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 하방보다는 상방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걸까요? 오늘 뭐 다 분위기는 좋지 않긴 합니다만 정재훈 이사는 셀트리온, 사실 빠지는 날에도 낙폭 제한적인 셀트리온이 그래도 잘 버텨내주고 있죠. 반도체는 기존 주도 섹터들이 흔들릴 때 확실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수혜와 그리고 진펜트라, 미국 판매 본격화로 실적 모멘텀을 기반에 깔고 있는 셀트리온을 지켜보자. 그래도 이런 장에서 배틀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는 네, 코덱스 레버리지 말이 필요 없죠. 자, 두 분 서로의 이제 종목을 바라보신 시각으로 지금 일단 시장 대안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급락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에 각각 두 분의 대표적인 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재훈 이사님, 지금 자리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서는 뭐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최근에 밀렸던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인데 그 부분들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밀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을 보니 화끈하시다. 코덱스 레버리지, 야수의 심장 아니냐. 그리고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괜찮은 거 맞냐라는 사실 시장 하락에 공포에 질린 시각들이 많은 상황이죠. 정말 이제 시장 반등을 노려보기에는 아직까지 하방 변동성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정말 지금 시기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맞냐라는 좀 의구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태근 이사님, 네. 이것에 반박할 수 있는 말씀 좀 들어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일단은 뭐 이거는 데이터 수치로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에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도 코로나 때 2020년도 3월달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금 같은 급락이 나왔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갔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긴 얘기는 못하지만은 경기 침체, 중동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최근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또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경기 침체가 2022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어요. 계속 수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또 마이너스 넘어간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중동발 리스크. 이란이 전면전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협은 하겠죠. 위협은 하겠지만 과거에 그 이란의 그 총사령관이 아마 드론으로 이제 한번 피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란은 전면전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란 내 민심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2022년도부터 히잡 시위라 그래가지고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기간의 그 제재로 인해서 지금 경기 여건도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
지금 러시아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의 수급들 금요일이네요. 지금의 선물 매도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4월 19일, 5월 29일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대량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왔을 때는 지금 정도 위치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을 때는 추가 하락보다는 끝자락에서 나온 현상이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공포로 느낄 게 아니라 저는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수의 심장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3개월 레이스잖아요. 지금 8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 가서는 적어도 전고점까지 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 가격권이면은 40% 이상입니다. 충분히 저는 지금 지수 레버리지 네. 그리고 공포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워낙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저도 어디서 시장이 하방을 잡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막막하고 의구심이 있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의 8% 급락 그리고 시장이 지금 7% 8% 급락한다라는 건 분명 비이상적인 낙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좀 반등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3개월의 레이스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지수가 확실히 상방에 있을 것을 기대를 하면서 네. 미국 경기 침체라든지 전쟁에 대한 우려 그래도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선물 매도도 너무 과도했던 측면에 있어서의 근거를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장 빠지는 날 너무 같이 투매에 동참하거나 투심이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그래도 상방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조금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근거로 짚어주셨고요. 그나마 이제 시장 빠질 때 셀트리온이 좀 버티는 힘을 보여줬었는데 정태근 이사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정재훈 이사님의 셀트리온 그나마 좀 시장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그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어떤 매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가 더 먼저 궁금하거든요. 우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전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동차 쪽 섹터도 올라갔었고요.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쪽 섹터도 올랐어요. 조선도 올랐고 방산도 올랐습니다. 결국은 한 바퀴의 순환 사이클이 다 돌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수가 여기서 한 번에 돌려 세우기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보통 주도 섹터가 바뀌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사항들 측면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급속하게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도 뭐 해리스 후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후보라든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외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점차적으로 중국 쪽에 있어서의 보안을 강화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대안적인 성격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에 주목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도 섹터도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7월 달에 바이오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셀트리온이 안 갔거든요. 그 셀트리온이 못 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모멘텀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 있어 진펜트라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승인도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반영이 좀 되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럼 결국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갔다는 건 소외된 거 아닌가요? 이제는 관심을 갖고 봐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제 바이오의 분위기도 사실 기술 수출이라든지 자체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에서 점차 금리 인하의 수혜라는 이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최근에 모멘텀을 더해가는 셀트리온은 시장 대안으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올라설 수 있는 힘을 지켜보자. 셀트리온과 코덱스 레버리지 각각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정태근, 정재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